한번 연결해 봅니다. 청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정말 특검 도입 환영하십니까? 네. 자유한국당 측에서 저를 상대로 편파 수사 등으로 공격하는 사건의 본질은 네, 이 토착비리 수사입니다. 예, 즉 김기현 전 시장과 그 주변 인물들의 토착비리 수사거든요. 예. 이러한 수사를 당시 경찰이 이 검찰의 수사 방해로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. 예, 그래서 저도 이런 사건은 좀 특검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왔었습니다. 예. 그러던 차에 예, 자유한국당 측에서 저를 상대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하니까 예. 저는 뭐 불감청위원장 고소원의 심정입니다. 네, 그래서 네. 제가 정말 울산 경찰이 정말 편파 수사를 했는지 아니면은 그 제대로 밝히지 못한 수사인지 예. 이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혔으면 좋겠습니다. 그 토착 비리라고 하셨는데 뭐 간단하게만 어떤 유형의 비리였어요? 한 세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. 첫 번째 사건은 모 대기업의 공장이 증설될 때 거기에 이제 전력이 공급돼야 되는 어떤 인허가 관련 건인데요. 인허가 관련 건을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었던 김기현 전 시장이 그걸 해결해 주는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 또는 그것이 대가 관계가 명백하면 이제 뇌물로 그 죄가 바뀌는 것인데요. 알겠어요. 그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그 지역의 아파트가 신축될 때 아파트 신축 관련해 가지고 김기현 전 시장의 동생이 수십억의 돈을 수수하기로 어떤 용역 계약을 체결했거든요.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. 이런 부분. 또 하나가 이제 마지막으로 레미콘 공급 관련해 가지고 그 김기현 전 시장과 그에게 평소 정치자금을 후원해 오던 업자에게 그 일감을 몰아주는 그 건이었거든요. 그 세 건 가운데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건 어떤 겁니까? 그 레미콘 공급 관련해서 그것도 관련해서 그 업자가 김기현 전 시장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한 부분은 기소가 됐고요. 지금 기소됐어요? 다만 이제 그 비서실장과 그 울산시청의 국장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만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이죠. 그 앞에 말씀하신 뭐 무슨 전력 공급 인허가 관련 정치자금 내지는 뇌물 또 아파트 신축 관련 뭐 요 두 건은 어떻게 된 거예요, 그러면? 그 모 대기업의 그 부분 관련은 일부 부분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가 돼 있습니다. 이것도 이미 기소돼 있고. 물론 충분히 다 기소된 건 아닐 수 있지만 부분적으로 기소가 돼 있고요. 또 두 번째 아파트 또 하나는 이제 변호사법 위반 사건인데요. 김기현 전 시장의 동생이 관련된 변호사법 위반 사건인데 이것은 아직 검찰의 처분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. 경찰에서 넘겼는데 검찰이 아직 가지고 있는 사안이다. 맞습니다. 근데 이제 뭐 오늘 또 대대적으로 보도된 걸 보면 검찰이 보통 무혐의 처분할 때 아주 간략히 의견을 내는데 아주 장문의 의견을 냈다. 그러면서 그 장문의 의견을 꼼꼼히 읽어보니 경찰이 너무나 잘못된 수사를 해가지고 이건 가봐야 무죄가 뻔한 이런 거다라는 식의 의견을 쭉 내놨어요. 그런 경찰의 잘못된 수사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? 아시겠지만 이 결정을 내려놓고 그에 맞추어서 결정문을 쓴 것입니다. 그것은 뭐 사례가 좀 꼭 적절한 건 아닙니다만 어떤 사건에 있어서 법원도 유죄의 결정을 내려놓고 또는 무죄의 결정을 내려놓고 그에 맞추어서 얼마든지 장문의 결정문을 쓸 수 있습니다. 그런 것이다. 그래서 알겠습니다. 예컨대 이제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생각하면 또 이해가 빠른데요. 김학의 전 차관 사건도 검찰이 2차례나 무혐의 처분했습니다. 아마 뭐 장문의 불기소 결정문을 쓸 수 있었을 겁니다. 알겠어요. 그것이 증거가 명백한 사건임에도 그렇게 쓸 수 있거든요. 대신에 황운하 청장께서는 당시 검찰의 수사 방해가 있었다고 좀 아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해가 있었습니까?
검찰은 사실 경찰 수사의 협조자이고 또 수사를 경찰이 하면은 검찰이 넘겨받아서 이 스크린을 통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예. 그런 협력 관계에 있는 그 위치거든요. 예. 그런데 이번 사건에 있어서 특이하게도 검찰은 경찰 수사 결과를 배척하려고 하는 예, 그런 움직임을 계속 보여왔습니다. 그래서 우리 수사팀이 예. 좀 이상하다. 이것은 검찰이 경찰 수사에 대한 무조건적인 그 무죄의 예단, 무죄의 예단을 가지고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. 즉 이것은 경찰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놔도 검찰은 무죄로 무혐의로 처분할 것 같다. 실제로 압수수색 영장 등을 보내면 뭐 이해 안 가는 이유로 압수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죠. 그러면 압수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면은 수사는 진행되기 어렵습니다. 그런 악조건 속에서 수사를 해서 그래도 이번 사안의 경우는 이게 직권남용이라는 그 죄명입니다. 직권남용은 성격상 이제 진술 증거가 좀 주된 증거를 차지하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배척하기 시작하면은 다 배척할 수 있습니다. 지금 검찰이 직권남용으로 많이 그 기소를 했는데 아마 그 부분도 이런 논리를 적용하면 다 무죄가 돼야 됩니다. 알겠습니다. 그래서, 어쨌든 그러니까 자꾸 경찰이 수사해서 올리는 것들을 자꾸 배척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직권남용의 무혐의라고 하는 검찰의 판단이 난 거다는 얘기고 그 외에 정치자금법 등등 몇 가지는 대체로 기소된 것들도 많다 이거로군요. 기소됐고 아직 결정 안 된 것도 있고요. 기소됐으면 재판에 들어갔나요? 이제 기소했다는 것을 재판에 회부했다는 말입니다. 재판이 시작됐다는 말이죠. 아직 시작은 안 된 겁니까? 1심 판결까지 난 건 없고요. 그건 아니고요. 이 건과 연결해서 이게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된 특히 또 우리 황운하 청장이 경찰에서는 또 알아주는 검경 수사권 조정 주장론자이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검찰을 이렇게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뭐라고 반박하시겠어요? 이제 버닝썬 사건 등 관련해서 이제 경찰에 대한 좀 불신이 커지는 상황인데요. 그런데 그 일부 경찰의 일탈 문제와 어떤 그 시대적 과제인 검찰 개혁과는 좀 다른 성격이 다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. 그리고 이 수사권 조정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약 70% 정도의 국민들이 한 2년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여론조사를 하면 일관되게 한 70%의 국민들이 수사권 조정을 지지해 왔습니다.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도 또 모든 그 정치인들이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정치인의 본분을 다한다면 국민의 뜻을 대변해서 수사권 조정 입법화에 협조하리라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황운하 청장께서는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얻어낼 목적으로 사실 별 근거 없이 검찰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다 이 말씀인가요? 네.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좀 유리한 환경을 만들려면은 사실 이건 입법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야당에게 잘 보여야 됩니다. 그래서 저는 단지 알겠어요. 사건의 진실을 좀 밝힌다는 본분을 다한 것뿐입니다. 검찰은 경찰의 부실 수사라고 말하고 지금 황운하 청장은 검찰의 수사 방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그 진상을 밝히려면 진짜 특검이 도입돼야 되겠군요. 여기까지 듣죠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황운하 현 대전지방경찰청장이었습니다.